총리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영토가 맞죠? 아닙니다. 예. 후쿠시마 죄송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십니까? 그거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해 4월 대정부 질문 당시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던 해프닝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바로 사과를 드렸죠. 제가 질문을 잘못 듣고 설마 너무 그렇게 당연한 거를 마치 우리가 배우자를 매일 아침에 당신은 내 배우자요 라고 매일 확인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독도를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의원님의 질문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제 착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바로 사과를 했고 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거는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확인할 필요가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왜 일본은 군함과 순시선을 독도에 보내 우리 주권을 침탈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군사적인 여러 가지 우리 대내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의 우리에 대한 우리를 적대국으로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우리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가 저는 보기에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남북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의 선택은 뭐냐? 만약 북한이 우리의 평화가 한반도의 알겠습니다. 평화가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아이고, 저는 이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튼튼한 국방력, 자강력, 경제력 이것을 가지고 네. 우리가 분명한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한미동맹과 또 우리 일본과의 협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해야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평화협정 이런 단순한 그런 너무나 네, 알겠습니다. 단순한 쪽으로 총리님. 가서는 이거는 나라의 안보를 위협을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시며 짝사랑하신 거 그리고 일본의 주권적 침탈, 주권 침탈 그리고 식민 지배,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일본 때문에 성장했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통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는 그런 의견도 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뭐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거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우수성, 국민들이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에 크게 기초했고 또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리드하셨던 여러 정권의 그 리더들이 저는 훌륭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일제는 착취를 안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가 이번에 새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요 너무나 단편적이고 일면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차원의 성격과 네, 알겠습니다. 이 주장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떤 거냐.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책자의 그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의 2세들에게 충분히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우리나라의 그런 능력을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저기에 교육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역사 인식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데 그게 대한민국 총리가 하실 말씀이십니까? 위안부는 일제가 제국주의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하면서 벌인 범죄였습니다. 위안부의 불법성과 강제성은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어떤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체주의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양반이 그 자리를 맡았을 때 또 자리를 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거는 넉넉히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계속 평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분이 가지신 장점이 발휘되지 않고 단점만 발휘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억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오히려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 거를 제대로 평가하시고 잘못됐을 때 꾸짖으시고 그 법률에 따르는 모든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단편적인 한두 개의 발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분의 전체를 평가하고 전체를 어떤 하나의 그런 이슈와 연관돼서 결론을 국무위원회 내리는 거 역사인식은 이거는 매우 저는 중요합니다. 맞지 않다. 그거는 결정에 제 매우 역사인식이 중요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할 그 것이기 역사인식이 때문입니다. 저는 좀 더 실용적이고 맞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강제성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장관급 공직자가 입에 담을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맞습니까? 저는 8월 15일은 우리 1919년에 수립된 우리의 그 국가가 정부를 수립한 것이죠. 그 정부가 알겠습니다. 수립됐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남북 통일이 되는 걸 통해서 완성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절을 부정합니까? 그 문제는 저는 그분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직 본격적인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분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손님.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그분의 발언이 그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일들에 도움이 되는 거냐 소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그분을 평가하는 특히 어떤 그런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고려 요소다. 중요한 이렇게 좀 고려 요소죠. 말씀을 역사 인식과 해주셨으면 정무적 좋겠습니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럼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총리님. 일제 강점기에 네,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의 국적이죠. 다만 그 국적이 말하자면 소위 챌린지를 받는 계기가 일본과의 강제 병합이라는 걸 통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김문수 장관은 그러나 그거를 일본의 국적이라고 네. 설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대한민국의 근데 왜 국적이 총리가 계속 제청하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총리 제청권이 있지 제 말씀을 않습니까? 잠깐 좀 시간이 별로 하겠습니다. 없어서요. 네. 네네.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만약 그 일본의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국적이 부과됐고 강제 협약을 통해서 소위 그 강제적인 그런 걸 통해서 부과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국적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일본의 무슨 우리 권리를 질의를 상의하겠습니까? 할 수 있게 좀 해주시죠. 저희가 선거를 너무 했습니까? 대답을 길게 하시면 저희가 일본 국적과 일본 네, 국민들과 알겠습니다. 똑같은 처우를 받았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차별된 그러한 거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본의 알겠습니다.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그게 일반적인 일본의 그런 국적이라고 네. 생각하면 정말 이건 오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역사인식은 그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마저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모렴치한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책임 총리라면 마땅히 해임 건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일본에 굴정적으로 나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